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의 이야기는 조용합니다. 거창한 사건도, 갑작스러운 폭로도, 극적인 운명의 전환도 없습니다. 대신 이 작품은 세상을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학생과 세상이 얼마나 설명이 부족한지를 이미 깨달은 여성 사이의 짧은 만남을 보여줍니다. 헝가리 작가 라슬로 카몬디가 쓴 학생과 여인. 이 작품은 청춘의 경험과 부딪히는 미묘한 순간, 즉 성장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늘 안고 다니는 불안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말해줍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학생과 여인, 라슬로 카몬디. 여인은 매일 탁 트인 호수 한가운데로 배를 타고 나가서 발가벗은 채 일광욕을 즐기고는 했다. 학생은 보트 위에서 모로 누운 채 책을 읽으면서 여인을 기다렸다. 햇볕이 등에 따사로웠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의 소리도 없이 다가오다가 여인은 보트에서 몇 걸음 남긴 거리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뚝 멈추었다. 소년의 시선이 자기 쪽으로 향하자 여인이 물었다. 노인은 어디 있지? 늙은 어부 말인가요? 소년이 책을 덮고는 보트 안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여자의 입을 쳐다보았다. 우리 할아버지는 편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당신 손이 노젓기가 어렵다면. 붕대감은 여인의 팔목을 흘낏 쳐다본 소년은 꺾어진 갈대를 집게 손가락으로 무심히 비틀기 시작했다. 소년은 여인의 아름다움에 너무나도 압도되어 시선을 잠시도 뗄 수가 없었다. 침을 꼴깍 삼키고는 한마디 더했다. 돈은 할아버지에게 주세요. 제가 너벅선으로 태워다 드리겠어요. 그리고 오라고 소리쳐 부르면 배를 가지고 가서 다시 모셔오지요. 여인이 눈을 가늘게 뜬 채 곁눈질했다. 소녀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는 능숙한 솜씨로 보트를 맨줄을 풀고 자기 담요를 너벅선에 던져 넣었다. 낡아빠진 노란색 너벅선은 늘 그랬듯이 이미 보트에 매달려 있었는데 바로 그 너벅선 때문에 여인은 결심을 했다. 탄탄한 근육에다가 피부가 햇볕에 그슬린 그 낯선 소년과 함께 가는 것이 좋을지 그때까지 망설였기 때문이다. 너벅선 한가운데 비스듬히 누운 여인이 지나가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너도 어부니? 호기심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침묵을 깨기 위해서 한마디 한 것뿐이었다. 학생이 뱃머리를 돌려서 호수 한가운데로 저어 나갔다. 그래요. 잠시 후 학생이 여인을 쳐다보니 손가락들로 벨러튼 호수의 물결을 가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어디가 아프지? 류머티즘이에요. 여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면 됐어. 네, 알았어요. 대답하자마자 학생이 노를 거두어 들이고는 재빨리 너벅선을 묶은 밧줄을 풀어서 혼자 떠있게 만들었다. 귤이라고 소리치기만 하면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어요. 그러나 소년이 연안선으로 다시 향하려고 할 때 여인이 말을 꺼냈다. 넌 어부로 보이지 않아. 가끔 낚시질을 한다고 해도. 너벅선에서 이미 얼마간 떨어진 학생이 미소를 띄우면서 큰 소리로 대꾸했다.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인이 싸늘한 어조로 대꾸했다. 그야 그렇지만 난 거짓말쟁이를 싫어한다고. 가까이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학생은 노를 물속으로 깊이 쳐박고는 보트를 멀리 저어 나갔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수심리 이 일대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다만 너벅선 한가운데의 여인은 소년의 보트가 호숫가의 세찬 바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옷을 벗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브레이지어를 풀고는 한숨과 함께 노파심을 날려버렸다. 1시간 뒤에 서쪽에서 바람이 가볍게 불어와 너벅선을 슬며시 흔들어댔다. 얼마 후 여인은 넓적다리에 붙은 잠자리 한 마리를 철썩 갈겨서 죽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난밤에 늦도록 책을 읽어 지친 탓에 깜빡 잠이 들었다고 깨달았다. 꿈속에서 소녀는 자기가 발가벗고 누워 자는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담요로 몸을 덮으라고 했지만 담요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소년이 옷 입어요. 옷을 입으란 말이에요. 라고 몹시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옷이 보이지 않아서 입을 수가 없었다. 소녀는 어마어마한 꽃다발을 든 채 석상처럼 꼼짝도 않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했다. 여인은 그 소리를 들었다. 묵뚝뚝한 웨이터의 어조였다. 학생은 호숫가로 배를 다시 저어갔다. 그리고 지방 의사에게서 빌려온 해부학 책을 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신 집중이 안 된 것이다. 행간에 여인의 붉은 입술이 떠올랐다. 자기에게 키스하려는 듯 닫힌 입술이었다. 학생이 속으로 생각했다. 저 여자가 내게 키스해준다면 난 대학교에 합격한 기분일 거야. 딴 건 말고 딱 한 번만 키스해준다면. 그렇지 않다면 난 푸즈포에 있는 초콜릿 공장에 가서 일해야 할지도 몰라. 두 손으로 머리 뒤쪽을 감아진 채 의사의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찰하는 자기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자 몸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기분이었다. 옆에 여인이 있는데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었다. 갈대들이 서걱거리는 바람에 백일몽에서 깨어났다. 벌떡 일어서서 호수의 연안 일대를 훑어보았다. 건너편 호숫가는 평온했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강풍이 산기슭의 포도밭을 향해서 점점 낮게 내려오고 불길하게도 파도가 자꾸만 높아졌다. 학생은 보트에 다시 올라타고는 여인이 있는 곳으로 재빨리 노를 젓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리쳤다. 옷을 입어요! 옷을 입으라고요! 그러나 여인은 쥐죽은 듯 반응이 없었다. 말없이 누워 있었던 것이다. 학생이 좀 더 기다려보다가 다시금 고함쳤다.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인이 만일 잠들었다면 잠에서 깨우려는 큰 소리로 외친 것이다. 얼마 노를 젓지 않아서 너벅선에 이르렀다. 여인을 쳐다보고는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여인은 한 팔을 베고 옆으로 누운 채 잠든 상태였다. 그래서 수치 많은 머리카락을 배경으로 미끈한 코의 윤곽과 더불어 얼굴의 옆모습이 드러났다. 온몸이 초콜릿처럼 갈색이고 풍만하고 단단한 젖무덤은 산모의 젖무덤처럼 부드러웠다. 두툼하고 부드러운 입술이 벌어졌는데 이빨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약간 벌려진 그 입술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한층 강한 유혹의 힘을 발휘했다. 학생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보았다. 보트를 조금 떨어진 곳으로 저어가서는 또 고함쳤다. 일어나요! 옷을 입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잠을 깨어 찬바람에 몸을 떨었다. 입술을 침으로 축이고는 수영복을 서둘러 입었다. 여전히 누운 채 상의와 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소리쳤다. 이젠 이리 와도 돼. 학생이 즉시 그 말에 따랐고 너벅선과 보트로 줄을 연결한 뒤 여인에게 보트로 올라오라고 손짓했다. 눈을 아래로 내리깐 채로 여인은 학생이 연안을 향해서 자신있게 그리고 조용한 자세로 노젓는 모습을 살폈다. 학생이 말을 꺼냈다. 곧 폭풍이 올 거예요. 우린 그 조짐을 아는데
그래서 데리러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인이 속으로 생각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야. 녀석은 날 몰래 엿보고 있었거든. 너벅선에서 잠이 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여인은 화가 났다. 호숫가에 거의 이르렀을 때 학생이 한마디 더 했다. 배는 벌써 오래전에 구름 뒤로 사라졌어요. 여인이 속으로 생각했다. 날 쳐다보고 있었던 게 분명해. 그러니까 저렇게 떠들어대는 거야. 수면에서 파도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물결의 힘에 밀려서 너벅선이 자꾸만 보트에 부딪혔다. 그래서 너벅선을 벗어나 보트에 오르기가 어려웠다. 여인이 너벅선에서 내리면서 대꾸했다.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 사과할 건 없어.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지. 소년이 보트 한쪽 끝으로 간신히 가서 너벅선 밑바닥에 담요를 끄집어냈다. 난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할 뿐이에요. 여인을 똑바로 응시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자기 분노를 자제하는 여인의 냉정한 자세를 보고는 안심했다. 그러면 좋아. 난 돈을 네 할아버지에게 주겠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번개가 번쩍하는가 싶더니 잠시 후에 천둥이 때렸다. 빈 깡통을 엄청난 힘으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걷어차기라도 한 듯이 천둥 소리가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강풍이 울부짖으면서 호수의 수면을 때렸다. 빗줄기에 파도가 높이 솟구쳤다. 담요를 집어서 겨드랑이에 낀 학생이 한마디 충고했다. 집으로 가려는 건 어리석어요. 비에 온몸이 흠뻑 젖을 테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겠죠. 여인이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는 맥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소년이 손짓했다. 따라와요. 저기 탈의실이 있거든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둘은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이 문을 열고는 작은 헛간으로 여인을 정중하게 들여보냈다. 그리고 담요를 건네준 뒤 문간에 선 채 폭풍우를 응시했다. 폭풍이 온다고 했을 땐 내 말을 믿지 않더군요.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오히려 날 의심했으니까요. 소년의 두 어깨를 호기심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여인이 미소했다. 한 번 거짓말쟁이가 되면 영원히 거짓말쟁이지. 그 말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지요. 왜냐고요? 호숫가의 포플러 나무들이 몸을 떨면서 바람에 이리저리 마구 까불었다. 강풍이 무시무시한 경고로 씩씩 소리치고 장대비가 높은 데서 내동댕이 치는 회색 커튼처럼 퍼부었다. 여인이 물었다. 넌 어부가 아니야? 그럼 뭐지? 폭풍우가 몰아치는 광경을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학생은 그 모습이 변했다. 마른 얼굴이 한층 아름다워졌고 투박한 입술이 소녀의 입술처럼 예민해졌으며 표정은 고요하고 명랑했다. 여자가 다시 물었다. 직업이 뭐냐고 물었어. 대답도 않는 그런 무례가 어디 있어? 학생이 대답했다. 낚시꾼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성직자죠. 여인이 그 대답을 씹어보았다. 소년의 시선에서 성직자의 엄격함과 부드러움이 약간 배어나오는 듯했다. 잠시 후에 여자가 물었다. 농담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라. 그럼 어부라는 말을 내가 믿어야겠군. 빗줄기가 약해졌다. 갈대밭이 고요해지고 나뭇가지들마저 쉬고 있었다. 이제는 문간에 주저앉은 학생이 물었다. 결혼한 줄은 알아요. 그런데 아이는 몇이나 되죠? 없어. 그런 건 알아서 뭐하게. 글쎄요. 그냥 여인이 학생의 어깨 너머로 바깥 경치를 바라보고는 빗물에 씻긴 공기를 깊이 들여마셨다. 내가 결혼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어려울 것도 없죠. 내가 알기에는 당신이 고급 주택에서 먹고 마시며 살지요.
그런 데서 늘 사는 관리라든가 뭐 그런 사람과 함께. 여인이 일어나서 좁은 헛간을 서성거렸다. 학생이 위로의 말을 던졌다. 비가 오래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저 정도면 갈 수 있을 거야. 학생이 재빨리 눈을 깜빡거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후, 당신 이름은 주디트예요. 맞죠?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내심 불안을 느끼면서도 허리를 잡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젠 네가 이리로 오고 내가 문간에 앉아야겠어. 학생은 여인이 문간에 앉도록 내버려 두었다. 비는 조용히 내렸다. 한바탕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대자연은 다시금 평온해졌다. 여름날에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따라서 남쪽 하늘이 밝아졌다. 몸을 돌리지도 않은 채 여인이 물었다. 탐정인가?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죠. 만일에. 여인이 미소했다. 졸업시험도 아직 보지 않았잖아. 학생이 거짓말을 했다. 난 20살이에요. 여인이 일어나서 경멸에 찬 시선을 쏟아부었다.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줄은 몰랐어. 소년이 몸무게의 중심을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으로 옮겼다. 비가 완전히 그치고 풀과 갈대가 물기에 젖어 반짝거렸다. 그러나 호수 저 멀리는 아직 컴컴하고 위협적이었다. 여인이 손을 내밀었다. 이젠 가야겠어. 잘 가. 학생은 여인이 쑥 내민 맨손, 왼손을 잡고는 두 눈을 들여다보면서 세게 흔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가 지금 내게 키스해준다면 난 대학에 합격할 텐데. 학생은 가슴에 쌓인 감정을 끌어올려 천천히 밖으로 토하는 숨결에 실어버렸다. 집까지 바래다 줄까요? 헛간을 나서면서 여인이 대꾸했다. 그럴 건 없어. 여인은 문간에 서 있는 소년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호숫가의 길을 따라 마을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학생이 헛간의 문을 잠그고는 허겁지겁 뒤를 따라갔다. 마을로 들어서기 직전에야 겨우 따라잡았다. 여인을 만났을 때 학생은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다. 화가 난 시선으로 여인이 쏘아볼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다만 첫 번째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학생이 입을 열었다. 여기 얼마나 오래 머물 건가요? 여인이 걸음을 멈추었다. 상관할 거 없어. 여인은 사내들의 뻔뻔스러움을 미워했다. 어린 소녀 시절부터 그런 걸 미워했는데 이제는 그 소년이 거머리처럼 자기에게 찰싹 달라붙으라고 하는 것이다. 눈빛만 보아도 사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인은 알아챘고 그런 눈빛 때문에 여인은 사랑을 경멸했다. 학생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나도 마을에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 동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신이 숙녀라고 나하고 같이 가는 걸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렇다고 하세요. 뒤에 멀찍이 떨어져서 갈 테니까. 소년에 대한 싫은 감정을 억제한 채 여인은 몸을 돌려서 친절한 어조로 대꾸했다. 너하고 같이 걸어가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야. 오히려 나는 감히. 하여간 이렇게 좁은 바닥에서 사람들이 뒤에서 무슨 말이든 수군대기 일쑤니까. 알잖아. 그런 이유로 나하고 같이 걸어가지 못하겠다. 이건가요? 아니, 저런. 정 그렇다면 좋아. 여인은 학생에 대해서 휘두르는 자신의 힘을 즐기기 시작하고 부드럽게 미소했다. 둘은 여인이 머무는 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 발코니가 있는 방에서 머무시나요? 그래. 그리고 집주인들이 밤에는 개를 풀어놓지. 그렇게 대꾸하고는 여인이 아무 생각 없이 낄낄거렸다. 학생이 말없이 담장을 쳐다보았다. 알아요. 여인이 문의 걸쇠에 손을 댔다. 그리고 쾌활한 어조로 말했다. 자, 다 왔어. 바래다 줘서 정말 고마워. 소년이 심각한 표정으로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드디어 결심하고는 한마디 했다. 중대한 일이 있는데 당신은 날 도와줄 수 있어요.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깜짝 놀라서 여인이 걸쇠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지? 화내진 않겠죠? 천만에. 정말이죠? 물론. 여인이 초조해졌다. 울타리 사이로 한쪽을 살피고 나서 소년에게 몸을 돌려 말을 기다렸다. 남편이 질투할지도 몰라. 그럼 남편도 여기 같이 있나요? 아니야. 내일까지는 여기 없어. 하여간 말해봐. 남편은 걱정 말고. 소년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려는 듯 쳐다보면서 여인이 담에 몸을 기대고 섰다. 구두 끝으로 흙을 파헤치면서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갑자기 눈을 들었다. 모든 것이 그 여인의 판단에 달려있기라도 하듯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말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난 속으로 생각했어요. 만일 당신이 내게 키스해준다면 난 틀림없이 대학 입시에 합격할 거라고. 당신은 분명히 이해해 줄 거예요. 여인이 놀라서 입을 딱 벌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학생이 말을 이었다. 그 이상은 원하지 않아요. 원하신다면 난 두 팔을 등 뒤로 뒷짐지고 있겠어요. 단 한 번만 키스해 준다면 내게는 만사가 오케이가 될 거라고 믿어요. 여인은 놀람과 경멸 속에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띄운 채 소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합격이 오로지 거기에만 달려 있다면 넌 틀림없이 합격하지 못할 거야. 여인이 문을 닫았다. 소년은 벼락에 맞은 듯 멍청이 길에 서 있었다. 여인이 발코니의 창문을 열고는 덤불과 나무들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소년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는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도 학생은 불안과 초조감이 가시지 않아 밖으로 나왔다. 3번이나 마을로 걸어갔다가 다시금 호숫가로 나와 수면을 바라보고는 거기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밤 12시경에 드디어 결심하고는 그 별장으로 갔다. 집과 정원을 치밀하게 살펴보았다. 개가 짖기 시작했다. 그러나 쇠사슬이 쨍그랑거리는 소리에 개가 위험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담을 기어 올라간 뒤 개에게 베이컨 조각을 던져주고는 정원으로 뛰어내렸다. 개가 다시 짖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생이 소리쳤다. 조용히 해! 쉬! 조용히 하라고!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들은 개는 베이컨의 냄새를 맡더니 요란하게 씹어댔다. 길들여진 양치기 개였다. 학생이 베이컨 조각을 또 던졌다. 풀에 손을 쓱쓱 문질러서 기름을 씻고 나서 낙숫물통을 잡고는 재빠르게 발코니로 올라갔다. 벽에 등을 댄 채 안에서 인기척이 날지도 몰라서 기다렸다. 그런데 개가 또 짖기 시작했다. 이윽고 학생이 발코니 창문을 살그머니 두드렸다. 별빛만 반짝이는 고요한 밤이었다. 쇠사슬을 절거럭거리면서 앞뒤로 오락가락하던 개가 이윽고 끙끙거리면서 엎드렸다. 학생이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금 창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잠이 들었거나 외출 중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는 창문을 가린 커튼을 젖혔다. 안을 몰래 들여다보았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주머니에 손을 찌른 뒤 아무 생각 없이 동전들을 손에 쥐고는 흔들어댔다. 오른쪽 호주머니에 든 동전 7개를 하나씩 세었다. 왼쪽 호주머니에서는 반쯤 남은 담뱃값이 들어있었다. 한참이나 기다렸다가 다시 창문으로 살그머니 다가갔다.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렸다. 창문을 통해서 동전 1개를 던지고는 기다렸다.
그리고 세면대를 향해서 또 하나를 던졌다. 동전이 쨍그랑하며 떨어지는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바깥에서는 호숫가의 세찬 바람 속에 외로운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 그리고 개구리떼가 개골개골 우는 소리만 들려왔다. 외출한 게 분명해.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서 기운이 빠졌다. 조금 전에 기어 올라온 물통을 따라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워졌다. 절망감에 짓눌린 채 동전을 모조리 손에 쥐고는 커튼 사이로 팔을 뻗어 세면대에 던져버렸다. 동전들이 쨍그랑거리면서 흩어졌다. 그러고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잠시 후 하수도 파이프가 끼익거렸다. 학생이 발로 밟고 있다가 갑자기 발을 떼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또 조금 지나자 졸음에 겨우면서도 겁에 질린 음성과 맨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예요? 학생이 속삭였다. 나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인이 심하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침대로 돌아가는 발걸음 소리도 들렸다. 학생이 애원했다. 열어주세요. 단 1분이면 돼요. 넌 미쳤어. 꺼져. 미쳐버린 거지. 뭐야? 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인이 입을 다물었다. 학생은 기대할 수도 없는 것에 대한 희망에 계속해서 매달렸다. 얼마 후 학생이 문의 손잡이를 조심조심 밀었다.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마디 말도 없이 문 가까이 서 있었다. 여인과 마찬가지로 숨을 멈추었다. 이윽고 조심조심 안으로 더듬어 들어가면서 아무 곳에도 부딪히지 않고 또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원하는 게 뭐야? 왜 왔어? 악당 같은 이라고 수치스럽지도 않니? 학생이 커튼을 닫았다. 그리고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다. 벽을 더듬어서 등을 기댔다. 욕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번의 키스밖에 없어요. 그것만 해주면 난 갈 거예요. 단 한 번의 키스예요. 겁에 질린 여인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채 침대 덮개로 가렸다. 학생이 미쳐서 공격해 올까 겁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언성을 높였다. 얌전하게 물러가지 않으면 온 집안 사람들을 깨우겠어. 물론 여인은 스캔들이 일어날까 염려해서 그렇게는 행동할 리가 없었다. 그러나 소년에게 겁을 주고 싶기는 했다. 학생이 소곤거렸다. 조용히 해요. 그렇게 소리치지 말아요. 당신은 내게 공정하지가 못해요. 여인은 그런 모욕을 받자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리고 소년이 말짱한 정신으로 하는 애원에는 어쩔 도리가 없게 되었다. 그 집을 지키는 개와 마을의 다른 개들이 잠시 날카롭게 서로 지저댔다. 그러더니 양 지키는 그 개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수그러들었다. 그러자 학생이 다시금 입을 열었다. 등 뒤로 내 두 손을 묶어도 좋아요. 맹세하지만 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어요. 키스만 해준다면 즉시 물러가겠어요. 아, 미친 게 분명해. 그런 생각이 들자 여인이 폭소를 터뜨렸다. 30을 셀 때까지 물러가지 않으면 고함치겠어. 침을 꼴깍 삼키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학생이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가 물었다. 우리 어머니와 나를 망신시키고 싶다, 이건가요? 내가 요청한 대로 키스만 해주면 난 즉시 돌아갈 거예요. 즉시 돌아간다고. 당신에게는 손도 대지 않는다고. 우리 집안의 명예를 걸고 맹세해요. 여인은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지 생시인지 자신이 없게 되었다. 한밤에 그런 대화가 현실에서 오가는 것인지도 자신이 없었다. 안 돼! 당장 꺼져야 해! 여인은 교활한 악당과 흥정해야만 한다고 깨달았다. 그리고 학생이 예전에도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했다고 느꼈다. 학생이 말을 이었다.
내가 왜 당신 키스가 필요한지 이해 못하나요? 당신이 손해볼 게 뭐 있어요? 난 그런 생각을 했고 어쩔 수 없이 당신이 그 키스를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극도로 혼란해진 여인은 소리 없이 웃었다. 소년을 설득해서 돌려보내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좀 더 친절한 말투로 변했다. 여기로 올라올 때 누군가가 보았더라면 너 때문에 내 결혼 생활이 파탄 날 거라는 생각은 못했니? 꽤 오랫동안 학생이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 대꾸에 여인은 할 말이 없었다. 적절한 말이 없을까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다. 이거 봐. 넌 천치같이 보이진 않지만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네가 하는 행동과 미래의 모든 결과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야?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서로 상관이 있다고 난 믿어요. 너무나 굳게 믿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난 알죠. 당신은 이런 감정에 젖어본 적이 없나요? 없어. 학생이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이 말로는 없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오로지 하나뿐이라고 누구나 때로는 느낀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어서 학생이 큰 소리로 대꾸했다. 고춧가루를 떠나 걸어오는 당신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요. 그리고 여인이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사랑마저 속삭이고 있군. 내게 필요한 건 사랑뿐이야. 남편도 그걸 주지 않으니. 그리고 당신이 그걸 해줘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도, 아, 뭐라고 설명하면 좋죠? 어쩌면 다른 여자가 그 일을 맡을 수도 있었겠죠. 당신보다 더 멋진 미녀들, 심지어는 소녀들도 있으니까요. 이거 정말 재미있게 돼가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여인은 베개를 침대 끝으로 밀어서 머리를 뉘었다. 난 도무지 상상도 못할 일이야. 당신도 이런 감정에 젖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해도 말이에요. 그리고 가을이 올 때까지 난 쥐죽은 듯이 있겠어요. 찍소리도 않고. 가을까지는 아직 2달이 남았죠. 학생은 여인의 난처한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권리만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었다. 여인으로서는 그 뻔뻔스러운 이기심에 놀랄 뿐이었다. 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여인은 소년의 얼굴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다. 그러나 창문에 불빛을 등지고 있어서 머리에 윤곽만 보였다. 학생이 절박한 어조로 말했다. 난 훌륭한 의사가 되고 말 거예요. 언젠가는 당신도 내 진찰을 받을지 몰라요. 눈이 아프다거나 하면. 여인이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눈이 아프다? 저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좀 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지? 내가 미쳐가는 중인가? 학생이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애썼다. 당신은 무정한 여인이 아니지요. 내가 다른 걸 더 원한다고 괜히 의심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염려 마세요. 여인은 자문자답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유쾌한 녀석이야. 저 녀석이 과연 키스 이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까? 그리고는 한마디 던졌다. 이거 보라고. 내가 만일 키스해준다면 얌전히 물러갈 거야? 네. 여인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다. 창문을 통해서 뭘 던졌지? 동전들이요. 당신을 깨우려고. 그건 내일 돌려주겠어. 두 사람이 입을 다물었다. 여인이 마음을 정하지 못해 망설이는 동안 학생이 얌전하게 기다렸다. 한참 뒤에 여인이 입을 열었다. 그건 그렇고 내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여? 학생은 제3자에 관해서 말하듯이 대답했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검은 눈과 사랑스러운 입술이죠. 그렇지만 나머진 모두 그저 그래요. 당신 같은 여자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인이 반드시 누워서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그 학생과 나누는 대화를 자기가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놀랐다.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이제는 학생이 두렵지 않았다. 학생이 미쳤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학생이 거기 들어와서 자기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였다. 여인은 약간 킬킬거리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내 약점은 뭐지? 화내지 않겠죠? 그래, 안짱다리거든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고 여인이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야?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머리카락이 아름답고 그것만은 아니에요. 뭔가 광채를 발산하거든요. 내 칭찬보다는 제대로 이유나 설명해봐. 학생이 무게의 중심을 옮겼지만 벽에서 몸을 조금도 움직이진 않았다.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말 그대로예요. 당신은 강한 광채를 발산해요. 뭐라고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누구나 그런 광채가 있지만 당신은 더 강해요. 여인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내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 눈이 빛난다 이건가? 아니면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이 빛나죠. 걸음걸이도 말씨도 말하자면 이제 보니 지독한 거짓말쟁이로구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너. 냉소를 띄우면서 학생이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가끔은 거짓말을 하죠. 그렇지만 당신에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에 하겠어요? 당신은 날 이해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여인은 소년의 말에 매우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그 침묵, 완고함, 무례하게도 마음껏 짓거리는 태도, 넘치는 자신감 때문에 짜증이 솟았다.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어. 난 키스해주지 않겠어. 네가 나한테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난 네 일을 걱정해줄 것도 없지. 여인이 기대를 걸면서 대답을 기다렸지만 학생은 마땅한 대꾸를 찾지 못했다. 드디어 학생을 설복했다고 여인이 자신했다. 몇 마디 더 던지다가 학생은 가버릴 것이다. 학생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던졌다. 당신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몸을 세우면서 여인은 긴장했다. 그리고 급하게 대꾸했다. 그렇다고 쳐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여간 그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든 그게 문제가 되나요? 여인이 쉰 목소리로 대꾸했다. 문제가 되지. 내가 지금까지 너에 대한 질문에 대답했고 또 온 집안 사람을 깨우지 않았으니까 넌 그 대답을 당장 해야 되는 거야. 난 그걸 원한 게 아니라 그 이유는 당신이 알잖아요. 여인은 이제 말할 수 없이 불안해졌다. 밤의 고요 속에서 모기가 앵앵거리는 소리가 여인의 귀에 닿았다. 모기 소리가 잦아들자 소년이 입을 열었다. 나더러 물러가라고 다시 한번 말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면 난 곧 가버리겠어요. 학생이 손바닥으로 벽을 토닥거렸다. 여인은 놀랐다. 미소를 띄웠다. 그리고 슬퍼졌다.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지? 우선은 뭔가를 개에게 던져주고, 그 다음엔 물통을 타고 내려가고, 다시 또 개에게 던져주고 나서는 높이뛰기로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죠. 정말 돌아갈 모양이군. 그렇게 생각하자 여인은 기쁘기보다 오히려 실망했다. 일부러 쾌활한 척했다. 대학에 들어가는 데는 정말 자신이 있는 모양이지? 학생은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벽을 더듬으면서 한숨 쉬었다. 계속해서 말해보세요. 나더러 돌아가라고 하세요. 여인이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돌아가려는 거야. 나더러 돌아가라고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날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못된 짓이죠.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면
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돌아가라는 말을 기다리면서 학생이 깊은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여인은 자기의 힘을 즐겼다. 느닷없이 밀려오는 모성애 같은 것을 느끼자 기운이 빠지면서 몸을 떨었다. 이리 와. 학생이 테이블을 돌아서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둘이 마주 쳐다보았다. 키스만 해주면 즉시 돌아가는 거지? 약속하는 거지? 고개를 끄덕이고 난 학생이 침대 위로 약간 더 올라갔다. 여인은 그 순간이 더없이 기분 좋았다.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소가 떠올랐다. 이마에다만 키스해 주겠어. 두 손을 뒤로 해. 소년이 고분고분 말을 들었다. 이마에 할 건 뭐예요? 입술에다가 키스해 주세요. 딱 한 번만. 학생은 몸을 떨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다. 여인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리고 소년의 머리를 두 손으로 살며시 붙잡고는 입술에다가 살짝 키스했다. 학생이 두 손을 뒤로 하고 있기는 했어도 여인은 학생이 자기를 포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태도와 그 의지력을 생생하게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키스를 받고 나서 학생은 한숨을 내쉰 다음에 일어섰다. 방 한가운데 서서 문 쪽을 바라보면서 불안한 듯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토닥거렸다. 이제는 내가 조금 키스해줘도 될까요? 그리고는 침대로 가서 허리를 굽혀 여인의 입술을 찾았다. 여인이 몸을 웅크리면서 대꾸했다. 안 돼! 안 돼! 무서운 기세로 여인이 두 팔을 뻗어 학생의 목을 휘어감더니 오랫동안 격정적으로 키스했다. 의외의 달콤한 맛에 취한 여인이 속삭였다. 넌, 넌, 여인이 침대 한쪽으로 몸을 움직여서 학생이 옆에 누울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 날 아침 짙은 안개가 해를 가렸다. 엄청나게 더웠다. 그러나 학생은 일찌감치 호숫가로 떠났다. 오후 늦게까지 기약도 없이 길을 쳐다보기만 했다. 드디어 여인이 왔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저 사내는 남편이 틀림없어. 그런 생각이 들자 불안이 몰려오고 몸이 떨렸다. 호수 쪽으로 몸을 돌려서 물결을 바라보았다. 한 사내가 저녁 인사를 쾌활하게 던졌다. 안녕! 학생은 눈을 들지도 않은 채 마주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둘 사이를 가로막는 포플러 기둥을 쳐다보기만 했다. 여인이 물었다. 잠시 우리를 배에 태워주지 않겠어? 학생은 고개만 끄덕였지 대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사내가 말을 받았다. 호수 안에서 이쪽 경치를 좀 보려는 거야. 곧 돌아올 테고. 여인은 소년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표정을 살폈다. 할아버지는 아직 편찮으신가? 좀 나아졌어요. 학생은 심각한 표정으로 사내를 쳐다보고는 보트에 줄을 풀었다. 창백하고 키가 작은 사내는 자기 외모에 신경을 꽤 쓰는 편이었다. 자기 몸을 토닥거리기나 하듯이 두 손을 놀렸다. 이윽고 여인에게 물었다. 왜 그래? 같이 안 가는 거야? 그래요. 난 안 가요. 보트 안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사내가 거친 목소리로 쏘아댔다. 당신은 참 알다가도 모를 여자야. 보트를 타고 가자고 조른 게 누군데? 이제 와서는 보트를 안 타겠다니 말이야. 남편이 학생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학생은 두 남녀에게서 시선을 돌려 노를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여인이 대답했다. 난 내키지가 않아요. 당신이나 가세요. 난 물가에서 경치를 감상하겠어요. 하참, 변덕이 죽을 듯 하는군. 나 혼자라면 못 갈 줄 알지? 흥, 그건 착각이야.
학생이 어색한 태도로 자기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 순간에 학생과 여인은 마주 쳐다보지 않았다.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면서 몰래 훔쳐볼 뿐이었다. 남편이 한마디 던졌다. 난 호수 위에서 경치를 감상하는 걸 좋아하지. 그렇지만 그리 멀리 나갈 필요는 없어. 학생이 물속으로 노를 깊숙이 받고는 보트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경치 따위에는 전혀 시선을 던지지 않았다. 내 아내는 좀 신경질적이지. 비록 거기서 남편이 말을 멈추었다. 학생도 침묵을 지켰다. 손가락들에서 물이 흘러내려도 내버려 두었다. 한참 지나서야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와, 황홀하게 펼쳐지는 경치로군. 바람도 한 점 없고. 학생은 뭐든지 한마디는 해야만 한다고 느꼈다. 저 돌아갈까요? 좋아. 둘은 내내 말없이 보트에 앉아 있었다. 학생은 노를 재빨리 저었다. 호숫가에서 여인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서 있었다. 사내가 돈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더듬거릴 때 여인은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다. 학생이 돈을 받는 것을 보고 나서 부드러운 어조로 한마디 사내에게 던졌다. 내가 저 학생에게 어제 7포린트 빚진 게 있어요. 그걸 갚아주세요. 학생은 여인의 속마음을 몰라 멀거니 쳐다보았다. 그리고 저 학생이 할아버지에게도 버찌 1kg 외상을 줬어요. 그땐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알 거예요. 5포린트를 더 주세요. 남편이 지갑을 꺼냈다. 5포린트를 꺼내 학생에게 주고는 잘 있으라고 인사한 뒤 저쪽으로 걸어갔다. 그 뒤를 따라가다가 여인이 공범자의 윙크를 소년에게 보냈다. 그리고 포로처럼 남편을 따라갔다. 공중으로 동전들을 던져 올리는 장난을 하면서 학생은 두 남녀를 오랫동안 바라다 보았다. 이윽고 풀밭에 앉아서 갈대를 한 줄기 꺾었다. 그리고 호숫가에 약하게 부는 미풍에 따라서 그 갈대가 앞뒤로 흔들리는 모습을 슬픈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어떠셨나요? 음, 솔직히 저는 너무나도 재미있고 흥미롭게 이 작품을 접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작품은 각자 짧은 만남에서 얻은 이름 모를 무언가를 간직한 채 헤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죠. 어쩌면 진정한 성장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통해서가 아니라 훨씬 나중에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순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학생과 그 여인의 눈빛 교환, 잠시의 침묵, 그리고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남는 대화처럼 말입니다. 라슬로 카몬디 작가는 어떤 만남은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그러한 만남은 단지 시간을 기록하고 과거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를 조용히 구분짓기 위해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곱씹으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 당시에는 사소해 보였지만 몇 년 후 예상치 못한 의미를 지니게 된 짧은 만남 말입니다.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가장 짜릿한 장면은 그 여인은 공범자의 윙크를 소년에게 보냈다. 또한 저는 상상력이 풍부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이 보트에 동행을 하지 않고 간 이유가 그 소년이 물가로 가서 그 남편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나 하고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어쨌든
끝까지 재미있게 감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만남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